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개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이 부분에서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대처했다가는 나중에 중개사고가 나서 나중에 손해배상이 60에서 70% 이상 나올 수가 있고요. 임차인도 자기 부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 중소 이렇게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도 뭐 보증금 적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상가 같은 경우 군무상가 될 때 크게 보면 신탁회사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오늘 예를 들려줄 그 신탁 원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도 상가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네에 있는 부동산 보게 되면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계약하려면 계약하면 건물주를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문제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건물주를 믿어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왜? 신탁 등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띄워본 적도 없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끼리 항상 하는 게 있어. 개업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당해봐야지 정신 차립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냐. 신탁 원부를 띄워보게 되면 거기에 그 대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등기부등본을 띄우게 되면은 얼굴에 대출도 있지만 대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상가를 들게요. 그냥 한 100억짜리다. 근데 대출을 받더니 한 30억 정도 있어. 얼굴에. 등기부등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갑구에 봤더니 신탁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대출이 30억밖에. 그냥 프리하게 계약해도 되겠네? 신탁 원부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신탁 원부에 대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신탁 원부를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봐야 됩니다. 임대차 오늘 내용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신탁이 처분 신탁, 뭐 관리 신탁, 뭐 그리고 담보 신탁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담보 신탁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보통 위탁자에게 이름을 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단 서면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서면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수탁자가 이제 신탁회사고요. 수익자라고 나옵니다. 수익자가 누구냐? 은행입니다. 그 두 군데 서면 동의를 받아야지만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면 동의는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최우선 변조권도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뭐 공매나 이렇게 경매 들어가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탁 그리고 원부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추가로 처음에 추가로 대출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참고자료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 이거를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는 그 임차인이나 중개업자는 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탁 원부 사고 나는 경우 아까 첫 번째 것처럼 주인 말을 믿고 건물주 말고 신탁 원부를 보지도 않고 서면 동의도 없이 계약하게 되면은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뭔 일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이 터져버리게 되면 그때 문제가 돼요. 서면 동의는 그냥 무효이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가 지내도 보증금이 날아가는 거 왜? 세입자를 증거로 받을 서면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까? 세입자로 보호로 받아서 냈잖아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서면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 중에서 그거 아니면 중개업 과실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왜 신탁 부동산을 하냐? 자, 보통 우리가 위탁자, 임대니까 거의 보통 법인입니다. 수탁자한테 맡기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좀 저렴하고요. 취득세 문제가 좀 제일 큽니다. 나중에 이제 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파산할 경우도 있어야 만세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반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3명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으면요, 파산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서로도 대출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신탁을 하는 경우가. 제일 큰 게 이제 취득세 문제죠.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요, 위탁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를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신탁 원부를 안 보고 그냥 계약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안 보고 그냥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안 보고. 등기부등본 안 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일단 신탁 원부를 띄워봅니다. 등기소에도 뜨셔도 되고 인터넷에 뜨셔도 되는데
등기소가 좀 더 쌉니다. 아까 말씀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 추가 채권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신탁 원부를 보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신탁 원부 내용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에 꼭 기재해야 되고,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임차인한테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임차인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인지를 하셨다면 제가 신탁 원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중요한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만요. 자, 신탁 원본을 뜨게 되면 일단은 등기부등본이 처음에 나옵니다. 자, 갑부 밑으로 내려가면 갑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탁자가 어디 자산 신탁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신탁 원부에 내용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제 몇 호 뭐 20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일구에 응자는 없어요. 일구에. 그래가지고 대출이 없으니까 턱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탁 원부를 보게 되면요. 자, 제가 좀 이따가 보여준 게 추가로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추가로. 처음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10월 8일날. 이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신탁 원부를 보게 되면 위탁자는 주인이고요. 수탁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신탁 원부입니다.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는 은행입니다. 대출받은 은행. 수익자예요. 내용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자, 여기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예요. 거의 대부분 부동산 담보 신탁입니다. 그 내용도 보셔야, 신탁 원부 되면은 처분 신탁이냐 관리 신탁도 보셔야 되고요. 자,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위에 건 이제 볼 필요 없고 밑에 보시면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체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이죠. 뭐, 대출받고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이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수탁자는 신탁회사, 수익자는 아까 은행입니다.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수탁자의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얻어서 위탁자와 신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 등의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탁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이게 직접 받는다는 겁니다. 서면 동의를 받고 수탁자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로 나와 있잖아요. 원래 거기다 넣으면 그러니까 거기다 넣으면은 그냥 상관이 없어. 거기랑 계약하면은. 근데 보통 위탁자가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인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 임대차,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이 계약을 위탁자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하고 그 임대료 및 보증금을 직접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동의서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탁 원부도 안 보고 그런 내용도 계약서도 넣지 않았다? 바로 거래 사고 나는 겁니다. 만약 일이 터진다고 하면요. 자, 대출이 얼마나 있을까? 자, 이런 내용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 길게 볼게요. 자, 여기는 신탁 어디 받았는데, 자, 여기 1순위 보시게 되면 거기 은행이에요. 50억 2,800입니다. 대출금의 120%를 받았어요. 자,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대출입니다. 자, 여기도 임대차 등 나오죠. 이거를, 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 서면 동의가 나와요. 서면 동의 안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월 8일 이제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반개. 담보신탁 변경 계약서입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50억 2,800 있었는데, 두 번째 8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약할 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던 빵원이었던 그 담보가 지금 58억 2,800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대여금 120%라고 하면 한 50억 정도가 대출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도 안 되면 거래사고죠. 자, 2순위 들어온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순위, 최우선 순위 우선 수익자만 행사하는 거예요. 모든 이런 계약은 동의를 받고 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큰 의미가 없어. 첫 번째 받았던 그 농업협동조합에만 서면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어떻게 들어오냐. 위탁자, 수탁자 아까 1순위였는데 2순위 우선 수익자로 바뀐 거예요. 같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신탁 제가 원부로 보여줬죠. 거기 뭔 내용이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거기 내용이 누구에 나와있죠? 수탁자, 신탁회사, 그리고 수익자가 누구냐? 은행입니다. 거기 두 군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담당이 그 계약서를 보낸 다음에 이 계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확약서 같은 걸 보내주는 거죠. 이걸 동의한다.
그래야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고를 안 당하는 겁니다. 이런 분은 꼭 꼼꼼히 침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돈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등기소 가면 쌉니다. 인터넷 좀 비싸요. 꼭 띄워보셔서 거래사고가 안 나길 꼭 간절히 바랍니다. 돈 수술 얼마 받는다고 크게 사고 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임차인도 그렇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